한국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수행평가의 두구두구 시험지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일단 주제는 일단은 지금 2번 안에 내 습관인가 봐. 한국사 안에서 역사 인물 사건 중에서 글씨를 고르는 건데 범위는 여기에서도 많이 막 헷갈려가지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구석기부터 고려시대 아니야 남북국 시대까지. 그러니까 뭐 고조선도 되고 막 가야도 되고 백제도 되고 다 되고 막 발해도 되고 통일신라도 되는데 고려시대 하지 말았죠? 이 범위 안에서 역사적 인물 사건 중이라고 했잖아. 근데 선생님들이 이 쓰는 내용은 좀 더 구체화하고 주제는 좀 더 편하게 자유롭게 풀어주기로 했다. 애들이 막 수업 시간에 막 엄청 질문하는데 막 5글자 되는 이름 찾기가 광개토대왕밖에 없잖아. 그래서 원효와 의상 돼요? 막 이랬거든. 원효와 의상. 원종과 애노 막 이런 거 있지. 이렇게 이름 2개 이렇게 딱 조인된 거. 이것도 인정. 아니면은 골품제는 3글자인데 골품제 꼭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막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 신라의 골품제. 이런 것도 되도록 하였어. 그래서 그냥 막 글자 수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5글자 이상은 당연히 채워야 되겠지만 이렇게 뭔가 2개를 합치는 식으로 해도 인정이에요. 그래서 5글자 이상으로 이게 막 글자 수를 맞추세요 뭐 이 느낌이 아니라 1글자, 2글자, 3글자 이렇게 하면은 그 약간 표현한 건덕지가 너무 없달까? 이게 표현은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5글자 이상을 해야지 기본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선택한 이유랑 동기를 논술할 때 고려해야 될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게. 이게 이번에 결제받은 평가 기준이거든. 먼저 앞에 있는 4가지 여기 4가지는 논술 파트야. 그리고 여기 파트는 그림 파트인데 이번 수행평가는 너는 힘들지 말라고 좀 그냥 편하게 가고 생기부에 쓰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수행평가다. 약간 변별력은 논술이나 그런 데서 줄 거니까 지필평가에서. 그래서 얘는 그 논술이 이 논술 아닌 거 알지? 논술형 평가는 똑같긴 한데 우리 막 조선시대에 그 정치랑 외교 막 나오는 그 파트의 논술은 진짜 좀 어려운 논술인데 이번에 보는 논술은 진짜 좀 쉬운 논술. 그래서 생각을 그냥 편하게 표현하면 돼. 근데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이거 왜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게 됐는지 간단히 쓰시고 이 주제에 대한 역사적 얘기 있잖아. 뭐 광개토대왕이면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광개토대왕 그래서 아주 대단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주제로 하여금 느낀 교훈 같은 거 있잖아. 아니면 이런 거를 좀 본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게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주제랑 내 삶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300자를 채우면 될 것 같아. 그냥 요거 한 개씩 한 80자씩 하면은 벌써 300자니까 잘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 3가지 쓰자 뭐 이랬잖아. 선생님의 창의력이 너네보다 낮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막 이렇게 막 채점하기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약간 3가지 정도의 색감을 좀 살려보자 이런 거. 그날 수업 시간에 막 빌려서 쓰지 마시고 자기가 미리 준비해 오세요. 도화지는 나눠줄 건데 그 색칠 도구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점수 주려고 그냥 넣은 거. 근데 뭐 예를 들어 신석기혁명인데 농사 짓고 막 목축하고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그림을 막 구름 그림 그리고 뭐 이상한 거 그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잘 그림의 소재는 당연히 선택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감이 안 잡히면은 선생님한테 물어보러 와줘.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해줄게. 시험지는 여기에 주제 단어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쓰면 되고 방금 들어갈 내용을.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막 뭐 프랑스 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프랑스 국기 그리고 막 바게트빵 그리고 막 여기 바스티유 감옥 막 이런 거 그리고 아니면은 단두대
퍽퍽 목 잘리는 막 루이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내용을 넣으면 되니까 꿀팁은 요 들어가는 개념이 좀 보자기라고 생각해야 돼. 좀 큰 개념을 설정한 다음에 여기 숑숑 넣을 아래 하부 요소들 있지. 구체적인 요소들. 그런 거를 이 글자 안에 그림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림 못 그려도 상관없는 그런 수행평가니까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봐도 돼. 그리고 오픈북이라고 했죠? 그래서 관련 자료들 출력해 오면 되는데 막 나는 과외도 못하고 우리 엄마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막 다른 친구는 부모님이나 막 선생님이 막 다 이거 써주고 막 이러면은 막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러니까 미리 써오는 거 안 되고 미리 그려오는 거 안 되고 딱 자료 조사하는 내용만 가지고 오기로 하자. 알겠죠? 이거 볼펜으로 쓰는 거 얘기해줬죠? 볼펜으로 쓰기. 색깔 3가지 이상 사용하기. 범위는 남부국 시대까지. 글자는 5글자 이상. 아, 이거 하나만 더. 그 인물이랑 사건 말고 인물이랑 사건도 되는데 막 엄청 애들이 물어봤거든. 고구려 수막세 돼요? 막 이랬는데 유물되고 그 다음에 제도 되고 그냥 모든 개념 다 된다고 보면 돼. 아예 에브리띵 다 해도 돼. 그냥 자유롭게 잘 표현을 해보시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설명은 이렇게 끝내고 이 내용은 단톡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 지난 시간에 고려 들어갔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했던 일단 지난 시간에는 고려 전체에서 봤을 때 앞부분에 대해서 했단 말이야. 고려를 건국했던 태조 왕건이 있었고 그리고 왕권을 강화했던 광종도 있었고 체제를 잡았던 성종도 있었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 아무튼 지난 시간에는 체제 정비에 대해서 보았다. 오늘은 체제 정비 중에서 제도사를 마저 좀 봐야 되는구나. 제도사 통치 체제를 정비하다 보겠습니다. 성종 때 진짜 많이 되긴 했는데 성종 외에도 정치제도 아니면은 지방제도 아니면은 뭐 군사제도 뭐 관리등용제도 이런 다양한 제도가 여기에 집약돼 있어. 근데 애들이 진짜로 싫어하는 부분이야. 스토리도 없지, 외울 건 진짜 많지, 말은 어렵지. 차근차근 잘해보자.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고려는 중국의 제도를 실정에 맞게 받아들였어.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인 건 맞긴 맞아. 하지만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받아들였지. 일단 중국은 삼성 육부제거든. 그래서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성이 3개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서성이랑 문화성을 짬뽕시켜서 하나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약간 이게 고려만의 좀 특징인 거지. 그리고 상서성 이러니까 성이 몇 개야? 성이 2개지. 이런 거를 이성. 그리고 아래 육부는 그대로 둬서 육부. 이성 육부제라고 해. 그리고 그 아래에 대간이라는 거를 두어서 대간이 누가 잘못하거나 막 그러면은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아니면 누구를 관리에 임명하거나 자르거나 이럴 때 막 맘대로 못하도록 동의하고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뭔가 이 대간은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막 하게 하고 막 이런 느낌이야 대간. 그래서 약간 그 조선시대의 3사 뭐 이런 느낌이야. 그 다음 고려만의 독자적인 정치기구로는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이 있어. 둘 다 회의하는 거야, 회의.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귀족회의체인데 도병마사는 여기에 병자가 들어있잖아. 그래서 병사 이런 거니까 군대와 관련된 거야. 그리고 식목도감은 뭐 다른 한자도 있는데 격식, 막 항목 막 이런 거다. 그래서 행정적인 거 이런 거 회의하는 게 식목도감이야. 이건 둘 다 고려만의 독자적 정치기구이다. 그 다음 이제 정치기구 끝. 고려 초기에는 호족 세력이 엄청 강했잖아. 근데 이 호족들은 사람들이 지방호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호족들이 지방을 아주 자기 구역으로 꽉 잡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가 지방에 막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호족들한테 말귀가 안 먹혀. 호족들의 세력이 지방에서 강하니까. 근데 알지? 지난 시간에 성종 때 최송로의 건의로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로 좀 뭔가 지방에 대한 그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고 향리제를 정비해서 호족을 향리로 삼기도 하였어.
그 현종 때는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눈 다음에 그 아래 군현과 진을 설치해. 여기 보시면 우리 8도 비빔면 있지. 그래서 막 지금은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막 평안도 막 이렇게 지금 도로 끝나잖아. 근데 여기 고려시대 때는 도로 끝나는 게 5개야.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돼서 여기 아래 부분은 5도로 되어 있어. 그리고 위에는 하나, 둘, 2개, 개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양쪽파, 양팔, 이게 2개란 뜻이잖아. 그래서 양다리, 2명이랑 사귄다는 거잖아. 여기를 양계라고 해, 양계. 그래서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는 아까는 중앙제도를 본 거고 지금 지방을 어떻게 나눠서 다스리나 할 때는 5도 양계 이렇게라고 말하지. 근데 여기 아랫동네 있잖아. 아랫동네는 5도고 윗동네는 양계잖아. 둘 중에서 이 양계 있지? 양계는 위에서 하도 쳐들어오고 침략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양계는 군사적인 성격이 강해. 그리고 5도는 행정적인 성격이 강하지. 다시 여기로 볼게. 5도 양계로 나누고 그 밑에는 군현, 진 이런 걸 설치하였다. 군현, 진까지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배운 노트는 나올 것 같은데. 일단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라고 했잖아. 5도 아래에는 도 아래, 군, 그리고 현 이렇게 지방을 나눴고 경기도, 뭐 김포시, 구례동 이런 식의 개념이야. 그리고 양계는 군사지역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 전진기지 뭐 이런 얘기, 진을 치다. 전쟁 때 나오는 용어잖아. 양계 아래는 진을 설치해서 여기 보면 5도 양계로 나눴다 했고 그 밑에 군현과 진을 설치했다 그랬지. 도 아래는 군현을 설치한 거고 양계 아래는 진을 설치한 거야. 근데 일반 군현을 볼게. 일반 군현에는 주현이 있고 속현이 있었대. 다시 여기 군현에는 주현이 있고 속현이 있었대. 주현은 좀 주인공이고 속현은 어디에 속한 거야. 그래서 좀 메인이 될 수 없지. 메인은 주현이야. 모든 지방에 동네마다 타 지방간을 파견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중요한 동네는 지방간을 파견했고 거기는 주현이라고 해. 그리고 그 옆에는 속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구례동이 중요하다. 그럼 여기에는 지방간을 파견해. 그럼 여기는 주현이라고 해. 근데 옆에 마산동이라든지 장기동이라든지 막 이렇게 양곡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방간이 파견이 안 돼. 그럼 이런 데를 속현이라고 해. 이 지방간은 주현도 다스리고 이 옆에 있는 속현도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으로는 향, 부곡, 소 이런 구역이 있었다. 여기는 노비들이 사는 건 아니고 평민들이 살긴 평민들이 사는데 차별을 많이 받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농사를 엄청 열심히 많이 지어서 뺏기는 게 진짜 많다든지 아니면은 막 책상, 도자기, 숟가락 막 그런 거를 만든다든지 그런 노동력을 착취당한다든지 뭐 그런 약간 차별을 받고 있는 곳이죠. 속현은 그 지방간이 파견 안 된 곳 아니면 향, 부곡소 같은 특수행정구역은 주연에 파견된 지방간이 향리의 도움을 받아서 다스렸다. 이 밖에 수도 주변에 설치한 경기가 있고 여기 경기 수도 주변에 설치한 경기가 있고 풍수지리설에 따라 설치한 삼경이 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서경, 남경, 동경 이렇게 3경이 있었다. 자, 그 다음 관리 등용 방식을 볼게. 고려 때에는 과거와 음서 제도가 있었어. 그 중에서 과거는 시험 보는 건데 지난 시간에 그 후주 쌍기의 건의로 광종 때 처음으로 과거제 시행했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과거는 시험 보는 거고 음서는 추천받는 거야. 금수저들 막 그 애들 있잖아. 저절로 막 되는 거야. 약간 음서는 뭐라고 하지? 그거 모르지? 선풍기 아니고 곤돌라 아니고 그런 건데 뭐지? 택배기사 아니고 낙하산 그런 게 음서야. 과거는 문신을 선발하는 문과를 중심으로 시행됐고 승려에게 승계를 내려주는 승과도 있었고 기술관을 뽑는 잡과도 있었어. 여기 보면 문과, 잡과,
승과 이렇게 있다 그랬지. 잡과는 기술관, 승과는 그 스님 뽑는 거, 문과는 그 책 읽는 애들 좀 이렇게 뽑는 거, 음서는 낙하산이라 했잖아. 그래서 높으신 분들, 종실, 공신, 고위 관리 자손들한테 관직을 내려주는 거야. 그리고 학식과 아까 전에 내가 추천한다고 했던 거 취소야. 학식과 덕행이 뛰어난 인물을 추천하는 천거제도 있었어. 아무튼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를 등용해서 고대 사회성의 폐쇄성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여기 별표할게.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는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일단 왕 아래에 회의기구 2개 있잖아.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고려에만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이 잘 나오는데 이건 독자적인 그런 회의기구야. 엄청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도병마사는 국방, 군사 이런 문제. 병자를 보고 하려 그랬지. 식목도감은 격식 아니면 무슨 어떤 항목 이런 뭔가 행정적인 거, 새로운 제도나 시행규칙 같은 거 제정하는 게 식목도감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진짜 높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한다고 했잖아. 제추가 여기에 모여서 의논을 해. 제추가 줄임말이거든. 제신이랑 추미를 줄임말이야. 제신은 중서문화성이 진짜 높은 기구인데 여기에 국가 중요 정책을 논의하는 제신이 있고, 중추원에서 군사 기밀을 다루는 엄청 진짜 국정원에 막 되게 높은 분들 이런 느낌 있지? 여기가 추밀인데 요 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바로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래서 여기를 제추회의라고 말하기도 해. 왕과 함께 의논하고 막 결정하고 막 그랬어. 또한 대간에서는 관리 인사나 법률 개정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권한을 주었는데, 아까 전에 대간이 조선시대의 3사처럼 뭔가 언론기관이라 했잖아. 왕이나 관리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관리들을 임명하거나 아니면 자를 때 동의하기도 하고 막 그런 기관이라고 했잖아. 좀 비판하거나 견제하거나 그런 기관인데, 일단 여기에 대간이라고 파란색 되어 있죠. 중서문화성의 언론 기능을 하는 낭사와 그 다음에 어사대,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어사대, 암행어사 그 할 때 그 어사대, 막 풍속을 교정하고 관리 감찰하는 이 어사대, 낭사와 어사대를 합쳐서 대간이라고 불러. 그래서 고려는 제추를 중심으로 하는 합의제 체제와 제추를 중심으로 합의해서 뭔가 결론을 도달하고, 또 대간과 같은 권력 견제 기구를 마련해서 권력의 상호 견제와 조화를 추구하는 이런 이념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성은 2개라고 했지. 중서문화성 하나, 상서성 하나. 1, 2. 그 아래 2호의 병형공 순서가 좀 달라서 이병호형예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6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중추원에서 승서는 왕명을 출납하는 거고, 3사는 조선시대 3사는 언론기구,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거였으면, 고려시대 때 3사는 3, 4, 12 이렇게 계산해. 돈 만지고 이런 데야. 그래서 재정이나 회계 이런 거를 다루는 기구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고려, 송, 거란 세력 균형을 이루다. 10세기 동아시아에서는 고려, 송, 거란을 중심으로 다원적,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센케가 아니라 다 이렇게 좀 약간 얘도 세고 쟤도 세고 이렇게 뭔가 한 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심이 여러 개다 세력 균형을 이루는 상태지. 서로 막 공격도 안 하고 딱 견제하면서 뭔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5대 10국을 통일한 송은 북방이 거란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 그리고 또 고려는 송나라랑 국교를 맺어서 성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또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해서 그 왕건의 훈요 10조에도 막 거란은 사이좋게 지내지 말라고 하고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라고 써있기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 아무튼 그런 상태였는데 거란은 또 송을 공격은 해야 되는 거야. 그 원래 북방 민족들이 중원 지역을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막 이러잖아. 거란이 송을 공격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여기에 송이 있고 여기 거란이 있고 여기 고려가 있다고 해봐. 근데 막 거란이 막 송을 공격하러 갔어. 근데 송이랑 고려는 좀 친한 사이잖아 현재. 그러니까 고려가 뒤통수 거란 뒤에서 빡 치면 어떡해. 그러니까 거란은 이걸 차단해야 되겠지? 그래서 거란은 송을 공격하기 전에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려를 침입했어. 이때 고려 3번 쳐들어왔거든 거란이. 이 첫 번째 때 고려의 서희가
서희는 문관이었어. 무관이 아니라 막 장군이 아니라 이렇게 막 입싸움하고 막 이런 거 진짜 잘했지. 아주 똑똑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거란이랑談판을 해가지고 막 우리가 손과 관계를 끊겠다. 거란이랑 외교 관계를 맺겠다. 이걸 약속하고서 오히려 여기에 땅을 확보했다. 강동육주를 확보했어. 지도에서도 확인해봐야 돼. 강동육주는 요쪽 동네에 있는 여기가 강동육주야. 강동육주를 확보했지.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고려가 계속 송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거라는 이거는 사기다. 안 친하게 지낸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랑 사이좋게 지낸다 하지 않았냐. 근데 계속 송이랑 친하게 지내냐. 다시 그거 토해내라고 막 하면서 그거 쳐들어왔지. 그래서 이게 2차 때인데 여기가 1차 때고 아이 진짜 너무 두껍다 그지? 이게 1차 때 서희가 활약을 했고 그 다음 2차 때 이후 고려가 계속 왕래를 하자 개경을 함락하기도 했다. 우리가 2차 때 개경이 함락되기도 했어. 하지만 거란의 3차 침입, 이때가 3차야.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이 귀주에서 엄청 거란군을 크게 격파해서 뭔가 그래도 세력 균형이 딱 이루어져서 국제 질서가 안정될 수 있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서 보아야 돼. 다음 여진과의 관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거란을 봤잖아. 지금은 여진을 볼게. 12세기에 들어서는 동아시아에 변화가 나타났어. 천리장성 북쪽에 거주하던 여진은 원래 좀 약한 애들이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막 농기구 좀 빌려주세요. 쌀 좀 먹을 거 좀 나눠주세요. 막 이러던 애들이었거든. 근데 여진에서 막 그 완얀부라고 어떤 그 부족을 중심으로 엄청 이게 막 통합이 되면서 막 여진이 엄청 세진 거야. 고려랑 충돌이 잦아졌다. 그래서 고려에서 아까 전에 강감찬은 거란이었어. 기억. 윤관은 여진이야. 이응. 윤관이 건의했지. 여진 애들이 말 타고 막 슝슝슝 다니는데 원래 말 타고 다닐 때 이렇게 말을 이렇게 타잖아. 말을 타고 사람 여기 위에 이렇게 해서 칼 딱 들고 막 이렇게 해서 슝 달리면서 막 칼을 칭칭칭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데 여기 아래에서는 칼을 아무리 들어도 이 사람한테 닿지도 않잖아. 그래서 막 맞아라 칼 맞아라 이렇게 해도 여기 닿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 타고 슝 가는 애들이 훨씬 유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윤관이 건의했지. 우리도 특수부대가 필요해요. 여진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도 기병이 뭐냐면은 그 말 타고 가는 애들 기병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이래가지고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편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진을 공격해가지고 동북구성을 쌓게 되었어요. 동북구성의 위치는 여기 안 나오나? 어딘가에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말하면 동북구성은 동쪽에서 북쪽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이야. 동북구성은 이쪽. 아까 강동육주는 이쪽이었지? 둘이 위치는 그 위도는 비슷한데 왼쪽 오른쪽이 달라. 동북구성을 쌓았어. 그러나 이 지역을 다시 찾으려고 여진이 계속 오고 막 방비가 어렵고 막 이래. 그래서 여진이 다시는 까불지 않을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믿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여진족 있는 쪽에 동북구성을 다시 돌려주었어. 하지만 그 말 왜 믿었을까? 세력을 키운 여진은 나라 이름을 블링블링하게 바꿨어. 금이라고 바꾸고 고려한테 우리가 옛날에는 여진족 애들이 막 오랑캐라고 하면서 좀 비꼬면서 우리가 좀 낮게 봤거든. 근데 이제 형제 관계를 요구했어. 누가 형하게? 여진이 형아래. 우리가 동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고려가 이를 거부했지. 그래가지고 금나라가 거란까지 죽여버린 다음에 고려한테 와가지고는 군신관계를 요구했어. 이번에는 더 센 건데 아까는 그래도 형아 동생이잖아. 이번에는 완전 우리의 주군이 되는 거야. 우리의 막 완전 그 왕처럼 윗사람이 되고 우리는 신하. 꼬봉이 되는 거지.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고려에서는 막 우리가 어떻게 걔네한테 그렇게 걔네를 떠받드냐고요 막 하면서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당시에 문벌 귀족들이 집권하고 있었거든. 그 이자경 막 이런 애들. 그래서 얘네들은 금나라랑 싸우면 완전 다 잃을 게 뻔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전쟁은 할 수 없다. 막 이래가지고 결국 수용하게 되었지. 해동천하 의식을 가진 고려. 여기에 해동은 해가 뜨는 동쪽이라는 뜻이다. 그래가지고 해가 뜨는 동쪽에도 천하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한데 이게 만약에 중국이라고 해봐? 그럼 중국이
오랑캐 이자를 써가지고 우리나라를 뭐라 부른 줄 알아? 동이족이라고 말한 거 알아? 그래서 얘네는 막 남이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중국을 중심으로 막 사방팔방 주변 애들을 다 오랑캐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해동천하가 뭔 줄 알아? 해동천하는 중국이 있어서 나름대로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이 여기에도 해가 뜨는 동쪽에도 천하가 존재한대.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를 중심으로 이런 시스템을 또 막 이렇게 만든 거야. 자존감이 진짜 굉장히 높다 할 수 있지. 그래서 황제국 칭호를 쓰기도 했어. 천자, 폐하, 표 이런 거는 그 황제의 나라만 쓰는 거거든. 원래 왕은 전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천자, 폐하, 표 이런 거는 황제의 나라에서 쓰는 말이고 황제가 하늘에 올리는 제천의식인 환구제를 시행하기도 했어. 나중에 그 대한제국의 고종도 황제 칭하고 막 이랬을 때 환구단에다 제사 지내고 막 이러잖아. 이 황제라고 할 때만 이 환구제를 시행하는 거야. 여진, 탐라, 우산 이런 거를 중국 중심의 오랑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중심의 그 주변국들을 제후국으로 삼아서 천자국 체제를 구축하였다. 천리국에서 사신을 보내 예전처럼 복종할 것을 청하는 표문을 올렸다. 표! 막 이런 게 황제의 나라에서만 쓰는 말이거든. 황제한테 올리는 글을 표문이라고 하거든. 해동천자는 지금의 부처라. 하늘을 도와 그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황제를 막 해동천자 막 이렇게 말하고 막 그랬지. 고려는 대외적으로는 중국 및 북방민족이랑 군신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대내적으로는 고구려랑 똑같이 독자적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고려왕은 해동천자를 자처하였지. 여진, 우산, 탐라, 옆 동네 애들을 다 제후국으로 삼아서 해동천하를 형성하였다. 그러면 배움 노트를 채우고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통치체제 보세요. 고려의 통치체제. 일단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 별표를 치시고 중앙통치기구의 요 표 있잖아. 문제 내는 거 맞춰봐. 뭔지. 풍속을 규정하고 관리를 감찰합니다. 정답은 어사대. 재정 및 회계를 담당합니다. 정답은 3사. 국방과 군사 등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정답은 도병마사.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에서 회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 제추. 제추는 뭐랑 뭐지? 제신이랑 추미를 제출한다. 제신은 중서문화성의 그 높은 사람 제신이고 중추원의 높은 사람이 추밀이고 그러면은 왕명출납하는 애는 누구게? 승선. 언론기능 담당했던 중서문화성의 낭사도 있지. 낭사와 어사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게? 대간. 여기 엄청 어렵잖아. 여기 꼭 기억해. 자, 독자적 기구로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고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식목도감은 법률 제도를 다루는 회의였고 귀족 합의 기구다. 합의체, 뭔가 합의제 체제야. 여기는 회의를 통해서 같이 결론을 도출하는 거지. 집단지성 이런 느낌. 그리고 대간은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를 합쳐서 대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그런 뭔가 권력을 이렇게 상호 견제하고 조화롭게 하는 그런 기구였다. 고려의 합의제 체제를 보여주는 기구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식목도감과 도병마사. 고려가 이것처럼 중앙정치체제를 운영한 까닭은 뭔가 상호 견제하기도 하고 또 같이 합의를 하면서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뭔가 권력의 균형을 꾀하기 위해서. 약간 이게 유교의 정치 이념이거든.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을 좀 실현시키기 위해 이런 식으로 대답해도 된다.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제도 볼게요. 이거 지워야겠다. 자, 성종 때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했잖아. 그리고 5도 양계로 나중에 정비를 다시 해. 아랫동네는 5도, 윗동네는 양계.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라고 하고 5도 아래에 군, 그리고 그 아래에 주현, 속현을 둔다.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됐대 안 됐대? 지방관이 파견됐고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데를 속현이라고 한다고 했죠. 양계는 윗동네에 있는 양계 2개. 군사행정구역인데 북계하고 동계 이렇게가 있는데 양계 아래에는 진을 치다 할 때 그 군사적인 느낌이잖아. 이것도 진을 둔다.
그 아래 주영의 지방관이 향리의 도움을 받아 다스리는 속현이나 향부곡소 이런 특수 행정구역이 있었다. 특징은 그 군정, 양계 지역 있잖아. 군정지역. 이거는 양계. 양계랑 민정지역, 일반 사람들 있는 오도를 분리해서 다스린다는 점이 좀 특징이고, 주연이랑 속현이 있을 때 속현이 주연보다 많아. 그러니까 지방간이 파견된 동네가 조금이라는 뜻이지. 아직 지방 통제가 다 안 돼서 그래. 나중에 조선에 가면 올 주연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동네에 다 모든 이 현에 지방간이 파견된다는 뜻이야. 아직 고려에서는 이렇게까진 못했어.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그러면은 관리가 다 파견될 수 없어서 그 동네를 잘 아는 향리가 행정실무를 담당하면서 뭔가 지방을 다스렸거든. 이 향리가 기존에 호족이었던 사람들, 중앙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귀족이 되지만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향리라 그랬잖아. 아직까지는 막 얼마 전까지 호족이었던 애들이잖아. 권한이 좀 강하다. 관리 선발 제도를 보면 일단 과거제라는 시험이 있었어. 이거는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 뽑는 거지. 그리고 음서라는 제도도 있었어. 음서에서는 좀 높으신 자제분들을 시험 안 보고 그냥 낙하산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귀족사회 느낌이 여기 풀풀 나지. 여기 보시면 음서는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 관리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 문과 시험에서는 재술과랑 명경과 시험을 보는 거 볼 수 있고, 구체적인 거 말하면 너네 시험에 나올까봐 공부할까봐 말하지 않을게. 잡과에서는 기술관, 그래서 막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게 되는 게 잡과를 보고 되는 거고, 승과에서는 승려 뽑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승계를 주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10에서 12세기 동아시아 상황이 다원적 국제 질서라고 했잖아. 일단 10세기에는 거란이 되게 셌었고 12세기 때는 여진이 되게 셌었어. 여진이 나중에 나라 이름을 블링블링 뭐라고 바꾼다 그랬지? 금으로 바꾸고 거란은 요가 되는 것이야. 일단 중국에서는 당이 멸망하고 송이 건국됐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 거란이 건국되고 발해가 거란한테 멸망하고 막 이랬어. 나중에 여진은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지. 고려는 때에 따라서 여기 편에도 붙었다가 저기도 했다가 저기도 견제했다가 유연한 외교 정책을 잘 펼쳤다. 고려의 독자적 천하관을 해동천하라고 얘기해. 해가 뜨는 동쪽에 우리만의 나라가 있다. 우리만의 세상이 있다. 이런 거야. 중국 중심 세계랑 구분하는 고려만의 독자적 세계가 존재한다고 여겼고, 그래서 우리는 황제국이라고 스스로 칭할 정도로 자존감이 높았어. 천자, 폐하, 표 등의 용어와 황제의 복색을 사용했고, 황제가 하늘에 올리는 제천의식인 황구제를 시행했지. 여진, 탐라, 우산 이런 우산국은 울릉도인 거 알지? 그리고 탐라는 제주도 막 이런 옆 동네 애들을 제후국으로 삼아서 우리를 중심으로 천자국 체제를 또 구축하기도 하였다. 뒷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 일단 그 고구려 계승의식으로 태조 때 북진정책 시행했던 거 알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서경, 평양을 원래 수도가 여기였으면 평양은 더 위에잖아. 평양을 중시한다든지 청천강까지 영토를 위로 확장한다든지 이거에서도 북진 정책을 볼 수 있고, 송과 교류하는 친송 정책, 외교적으로 친송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중국의 발달된 문물을 수용하고 막 그랬고, 송나라는 거란을 견제하려고 고려랑 더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우리는 여진이랑 사이 안 좋았고, 거란이랑 사이 안 좋았고, 거란 여진 사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나라랑 송나라 사이 안 좋고 거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랑 사이가 좋고 이랬다. 고려랑 일본은 무난무난.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이 쳐들어왔대. 몇 번에 걸쳐서 쳐들어왔다고 했죠? 3번에 걸쳐서 쳐들어왔다 그랬죠? 송 공격하기 전에 뒤통수를 좀 이렇게 보호하고자. 그래서 쳐들어왔을 때 첫 번째 서희가 아니 막 소손령이 와가지고 막 뭐라 했잖아. 빨리 니네 통일신라 계승한 거 아니야? 니네 절로 짜져. 막 이랬더니 서희가 아니야. 우리 이름 고려잖아. 몰라? 우리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이름도 고려라고 지었다고. 오히려 니네 깔고 뭉개고 있는 저쪽 땅이 우리 땅이었다고. 막 이러고 거란이. 너네 왜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 우리랑 안 친하게 지내고? 막 이랬더니 서희가 우리 너네랑 친하게 지낼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땅을 획득했지. 이 땅의 이름은 여기는 강동육주라고 한다. 하지만 고려가 송나라랑 계속 친하게 지내자 거란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왔지. 그 2차 때 개경이 함락되었고,
고려가 신하의 예를 갖추겠다 하는 조건으로 거란이 철수했어. 근데 일단 이 신하의 예를 갖춘다는 게 그 왕이 가서 신하처럼 막 인사하면서 막 이렇게 약간 어떤 의식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 근데 현종이 거란에 가가지고 그런 예를 갖추지 않은 거야. 뭔가 이걸 입조라고 하거든. 직접 찾아가가지고 막 사과하고 신하의 예의를 갖추고 이런 거. 근데 현종이 입조를 계속 거부하자 현종 너 입조 얼른 하라고 이런 거랑 강동육주 그렇게 너네 사기쳐서 받아낸 거 다시 돌려줘 이걸 요구하면서 3차 침입을 하였지. 3차 때는 강감찬이 이게 손바닥을 자꾸 인식해. 귀주대첩 에서 대승을 하면서 막아내었다. 고려랑 송이랑 요 사이에는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가지고 뭔가 한동안 서로 막 누구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 그리고 국방력을 좀 강화하고 천리장성을 보강해가지고 천리장성이 이렇게 딱 완성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여진 여기까지 하고 끝나는 거다. 여진의 정벌 여진은 12세기 부족을 통일하는 국경을 침범했는데 이응 여진은 이응 윤관 거라는 기역 강감찬 뭐 이랬잖아. 윤관이 쟤네 따그닥 말 타고 오는데 우리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해서 기병을 중심으로 한 별무반을 조직하자 얘기해서 조직했고 그리고 여진을 쫓아내가지고 그쪽 동네에 오른쪽 여기 위에다가 동북구성을 축조했어. 근데 수비를 하기 어려웠고 여진이 계속 요구해줘서 그럼 너네 앞으로 까불지 마 해서 약속을 받고 반환해줬지. 하지만 여진은 점점 더 컸어. 아주 금으로 이제 잘 나가고 있어. 그리고 고려한테 이제 아까 형제 관계도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군신 관계를 요구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도 안 된다. 옛날에 진짜 찌질이 콧물 찐따였는데 지금 걔네가 어떻게 우리의 군이 되고 우리가 걔네 어떻게 신하가 될 수 있냐. 막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자겸 등 그 문벌귀족들이 4대 요구에 수용하면서 이제 받아들였다. 북진정책 위로 올라가려던 당연히 북진정책에는 타격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금을 정벌하자는 사람들이 있었다. 금이랑 싸우자, 금이를 정벌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게? 묘청 세력이 있었지. 그래서 수도도 서경천도. 그 서경 자체가 애초에 북진 정책의 상징이잖아. 그래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 이런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다. 자료 읽기.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다. 고구려 땅은 우리 땅인데 니네 왜 거기 엉덩이 뭉개고 있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왜 송나라랑 친하냐. 그래서 니네 땅 떼어서 우리 주고 사신도 보내라. 그럼 아무 일 없을 거다. 이러니까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런 까닭에 이름도 고려라고 평양에 도읍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범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땅이다. 니네가 갖고 있는 그쪽도 막 우리 땅이다. 그리고 여진이 땅을 딱 맡고 있어서 너네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도 지내지 못했다. 여진을 내쫓고 우리한테 땅 주고 막 그러면은 우리는 송나라랑 친하게 안 지내고 니네랑 친하게 지낼 것이다. 뭐 이렇게 했죠. 거란 1차 침입 때. 그래서 지금 시기 구분해서 여기 거란이 침입한 거 하나 봤고 여진이 침입한 거 한 개를 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요 시기 때 여진이 침입했을 때 아까 문벌귀족 시대라 그랬잖아. 문벌귀족이 인싸였던 이 문벌귀족 사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